안녕하세요. 서강대 정문 앞에 새솟는 정형외과 병원의 김혜민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무릎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속 시원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릎의 정상 구조부터 보시겠습니다. 허벅지 뼈인 대퇴골이 있고 정강이 뼈인 경골이 있고 그 대퇴골과 경골의 끝부분에서는 관절연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저는 적게 걸으면 5,000보, 많이 걸으면 10,000보 정도를 걷는데요. 사람이 하루 5,000보를 기준으로 80년을 걷는다고 하면 일평생 1억 5,000보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자동차 타이어나 엔진처럼 사람의 무릎 연골도 오래 쓰면 닳고 얇아집니다. 한번 얇아지고 닳아버린 무릎은 다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릎에 좋은 습관을 기르고 나쁜 습관은 피하는 것이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흔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잘못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쪼그려 앉는 것이 무릎의 가장 나쁜 습관인데요. 집에서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시거나 청소를 하시는 것 또는 김장을 하신다고 앉아서 일을 하시게 되면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한국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것보다 바닥에서 생활하시는 좌식 생활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의 빈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무릎이 아프실수록 바닥과는 멀어지는 생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게 된다면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찍게 되시는데요. 본인의 관절염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무릎이 정상적일 때는 뼈와 뼈 사이가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데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뼈와 뼈 사이가 좁아지면서 뼈가 붓게 됩니다. 초기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에서 60대에서부터 무릎의 통증이 시작되고 다친 적이 없는데 서서히 무릎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평지를 걸으실 때는 괜찮으신데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관절염의 초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무릎의 앞쪽과 또는 안쪽이 아프신 경우가 많고요. 실제 무릎 안에서는 관절 연골이 조금씩 찢어지면서 균열이 생기고 연골판은 점차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초기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운동을 하시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 주시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운동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체중을 관리하시는 것인데요. 체중이 1kg 늘수록 무릎에는 5kg 이상의 체중이 더 가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가벼운 산책 등을 통해서 체중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프셔서 활동을 줄이고 가만히 계시다 보면 허벅지 근력은 더 약해지고 살은 점점 더 찌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이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에 무릎이 더 심하게 아파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중요한 치료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건데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염증 때문에 통증이 생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시면서 염증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운동과 체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을 드시는 것의 목적이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증과 염증을 줄여줌으로써 운동과 체중 관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기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지속적으로 아프기 시작하고 계단이나 내리막뿐만이 아니라 평지를 걸으실 때도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무릎의 관절염이 중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때때로 무릎이 붓고 물이 차기도 하면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전보다 무릎이 오다리로 휜 것 같기도 하고 허벅지 근육이 예전에 비해서 얇아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릎은 실제로 연골이 찢어지고 연골판은 점점 더 얇아지면서 관절액의 성질이 좋지 않게 변해서 무릎의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중기관절염의 치료는 그래서 소염진통제와 운동을 계속 병행하시면서 이렇게 관절에게 성분이 좋지 않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해주는 연골 주사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병원에 가셨을 때 무릎에 주사를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릎 주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일명 뼈주사라고 부르는 주사가 있고요. 원래 무릎의 주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주 성분으로 하는 연골 주사가 있습니다. 연골 주사는 무릎에 생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면서 통증을 줄여주고, 연골이 닳는 것을 막아 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릎이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중기관절염의 치료에서 연골 주사와 더불어서 프롤로 주사와 DNA 주사라는 주사 치료도 있는데, 이런 주사 치료들을 병행하면서 중기관절염을 치료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수술이 필요하신 경우는 거의 없지만,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때때로 수술이 필요한 분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심한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부어서 구부리기가 힘드신 상태가 되시면 무릎에 관절염이 심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릎의 뼈를 만져봤을 때 예전보다 더 돌출되고 두꺼워진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 무릎은 눈에 확 띄게 오다리로 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드르륵 드르륵 하는 갈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릎 안에서는 연골은 거의 다 찢어져서 뼈가 노출이 되게 되고요. 연골판은 거의 다 닳아서 뼈와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심한 관절염의 치료는 역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벅지 운동은 필수고요. 통증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지 않은 선에서는 적당한 산책과 가벼운 운동들은 꼭 필수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골 주사나 프롤로 주사, DNA 주사들을 통해서 통증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지만, 관절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드시고 염증이 매우 심해서 불편하시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을 너무 늦추시다 보면 관절이 더 심하게 파괴가 돼서 나중에 수술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심하시다면 꼭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염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를 피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쪼그려 앉는 자세는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단이나 언덕길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보인다면 꼭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무릎이 갑자기 붓거나 심하게 아프신 경우에는 얼음찜질을 해주시고, 붓지는 않았는데 만성적으로 계속 무릎이 아프시다면 온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굽 높은 신발을 피하시고 편한 운동화나 단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을 줄여서 무릎에 걸리는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무릎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시면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찰을 받으시고 그것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조금 더 오래 생활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